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엘리트 네트워크의 심장부로 그 감춰진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이야기는 바로 이곳, 미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로 꼽히는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저길 좀 보세요. 캠퍼스 한복판에 창문이 하나도 없는 좀 기묘한 건물이 서 있죠? 사람들은 저 건물을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데 이상하게 저 건물 주변만은 고요한 정적이 흘러요. 저기가 바로 1832년에 만들어진 예일대의 아주 비밀스러운 결사, 스컬 앤 본즈의 본거지입니다. 사실 예일대에는 이런 비밀 결사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스컬 본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본즈맨 네트워크,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멤버고 이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와, 멤버들 명단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세요. 조지 H.W. 부시, 그리고 아들인 조지 W. 부시, 부자 대통령이 둘 다 멤버고요. 존 케리 전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죠. 블랙스톤의 CEO, 그리고 전 재무장관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뽕즈맨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이 네트워크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2004년 미국 대선 기억하세요? 그때 공화당 후보가 조지 W. 부시, 민주당 후보가 존 케리였잖아요. 맞습니다. 두 사람 다 본즈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누굴 찍든 간에 결국 본즈맨을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선거였던 셈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한 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회원 맞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게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조직의 철저한 비밀주의가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럼 멤버는 어떻게 뽑을까요? 매년 봄에 태핑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신문 편집장이나 야구부 주장처럼 각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3학년 학생들 딱 15명만 뽑아요. 선배가 다가가서 어깨를 탁 치는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초대하는 거죠. 한 멤버가 익명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능 그리고 부탁할 배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문이든 열린다고요. 이게 바로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대한 엘리트 파이프라인이 과연 예일대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그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아이비리그가 있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는요? 바로 텐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10개의 최고 명문 기숙사 학교를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 말 그대로 고등학교판 아이비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아까 봤던 익숙한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조지 부시 부자는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존 케리는 세인트 폴스 스쿨을 나왔어요. 결국 이 엘리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었단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학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마디로 신흥 부자들이 전통 엘리트의 규칙을 배우는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기숙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IT 등으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자녀를 이런 학교에 보내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엘리트들의 문화나 말투, 에티켓 같은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구 엘리트를 하나로 섞어주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겠죠. 1년 학비가 무려 $80,000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매년 말이죠. 근데 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학교의 투자 동아리에서는요, 글쎄, 졸업생들이 기부한 $130,000,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짜리 실제 펀드를 고등학생들이 직접 굴립니다. 믿어지세요?
고등학생 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나중에 명문대 지원할 때 얼마나 강력한 스펙이 되겠어요, 그쵸?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평생 가는 끈끈한 인맥이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겠습니다. 이 엘리트 네트워크를 둘러싼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과연 이 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이득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드는 주범일까요?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강력한 인맥이 결국 미국의 비즈니스나 외교의 힘이 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계급을 대물림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기회를 막는 장벽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현재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19세기 말, 그러니까 도금 시대라고 불렸던 그 시절 이후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가진 사람이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책임을 잊어버렸다는 비판을 아주 거세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일대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스칼앤본즈의 가입 제안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철옹성 같던 시스템에 내부에서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엘리트들이 자신의 의무,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잊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